뉴스를 접하면서 궁금했던 일들 이해가 되긴 하는데 마음속에 왠지 찜찜함이 남아있는 기분. 한 주간 뉴스 가운데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이슈 브리핑입니다. 자,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가운데서 이슈가 되는 것을 한두 개씩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미세먼지로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잘못보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영향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일단 여러분들 개개인 마스크 꼭 준비하시고 손발 꼭 씻으시고요. 그렇게 건강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슈브리핑 첫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모르고 그렇게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아주 핫하게 국민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는 다스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17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무실 소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기자회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본인이 할 말만 하고,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도 않고, 근데 거기에 취재 갔던 기자들의 전원에 의하면 원래 기자회견을 요청을 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근데 풀 기자단을 꾸려서 서재에 들어갔는데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회견이 아니란 얘기죠. 이 기자회견, 기자회견이라고 치고 내용이 뭐냐? 차츰 자기 측근들도 그렇고 자기를 향해서, 본인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을 복수하려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딴 내용들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으로 좀 화를 좀 많이 냈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망자를 또 입에 꺼내는 것은 그 금도를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좀 화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 집사 중에 집사로 일컬어지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 검찰에서 아주 불리한 그런 증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이명박 전 총무비서관, 이분은 아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보다도 김희중 전 실장의 존재가 더 크다. 사실상 모든 열쇠는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이걸 또 뒷받침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정두원 전 한나라당 전 의원. 처음 그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할 때까지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당시에는. 온몸으로 뭐 BBK 그것도 뭐 온몸으로 막아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분이 뭐 이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벌어졌으니까 이제 최측근은 아닐 거고, 이분이 그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상당히 많이 아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대로라면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 보기에 김희중 전 실장의 이 검찰 증언은 일종의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두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원에 의하면 사실은 MB 자체가 자업자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김희중이란 분이 누구냐? 김희중, 이게 참 희중, 이게 말이 참 입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름이 성함이 좀 그러네요. 이분은 그 MB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2012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죠. 15년 동안 하루에 일과표, 뭐 한 달 일정표 이런 것을 다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고,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던 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온갖 일들을 다 했을 거고 또 처리까지 했을 겁니다. 그것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뭐 다 처리했겠죠. 그런데 그 김희중 전 실장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김 전 실장을 인간적으로 외면했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먼저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각종 보도를 보면. 다시 말해서 김희중 전 실장이 그 2013년도입니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그 기대감인지 언질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그 문제가 있었던 그 비리 혐의로 들어갔던 분들은 다 사면을 시키고 본인은 사면을 안 시켰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큰 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사면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꼬박 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은 뭐냐면 1억 5천이라는 그 뇌물, 그걸 한 푼도 안 썼다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쓴 상황에서 그 혐의를 받고, 뇌물 혐의를 받고 구속되고 그 돈을 다시 다 뱉어냈다는 얘기죠. 왜 안 썼을까? 만약에 그게 뇌물이라면 집안에 뭔 일 좀 필요한 일이 있거나 뭐 그랬으면 써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런데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부인하고 그 자식들이 좀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김 전 실장이 만기 출소하기 2달 전에, 정두원 전 의원의 말을 빌자면 2달 전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살을 했는데 15년 동안 부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흔한 조화, 본인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화도 안 보냈대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안 갔답니다. 뭔가 거기에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전 실장이 느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검찰에 소환돼서 이젠 다 말해버리자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이 들게 합니다. 원래 이 다스로 시작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자방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파헤쳐진 게 하나도 없죠. 민간인 사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연찮게 특활비가 걸린 겁니다. 걸린 이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거기서 나온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억을 줬다. 특활비를 청와대에. 이런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이 특활비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겁니다. 물론 그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말입니다. 야간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년을 알고 있는 그림자 같았던 김희중 전 실장이 과연 어떤 증언을 했을까? 검찰에서 김백준 전 총비서관을 구속시키고 이 김희중 전 실장을 구속영장 아예 청구도 안 했다는 거 보면 뭔가 유의미한 그런 내용을 증언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활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자방도 있죠. 다스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과연 김희중 전 실장이 얼마만큼 얘기했고 또 얼마만큼 앞으로 증언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다른 알고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김희중 전 실장이 다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스. 근데 이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는 처음 다스를 만들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요. 이제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 의하면 원래 이 다스라는 것이 그 옛날에 대부기공이라는 걸로 해서 처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설립에 대해서 그 대우기공 설립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도 했고 지시도 받았고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말할 수 있다. 과거 그 2007년도 2008년도 7년도 8년도 검찰하고 특검에서 받았던 그런 조사에서 모른다고 했다거나 부인했던 것을 다 뒤집는 10년 만에 다 뒤집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자수서라는 것을 썼다고 하죠. 이게 자수서라는 게 뭐냐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우리가 흔히들 도망다니다가 자수하면 뭐 정상이 참작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뭐 1년 판결 내릴 것을 선고할 것을 뭐 한 8개월로 한다든지 자수를 했기 때문에 경감을 해준다는 거죠. 자수서라는 것이 그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수서를 썼다고 하는데 과연 그 내용이 또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또 그 검찰이 그 자수서에 의해서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있는지 뭐 차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성우 전 사장이 그 예전에 처음 그 특검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대북이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왜 바뀌었을까? 이 또 그 김성우 전 사장의 이 증언이 매우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이 96년부터 12년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이요. 다스는 내 것이다 하는 그 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은 회장과 공동 대표를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거나 취재에 의하면 이상은 그 회장은 사실은 회사에 아무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의 20대 어린 여자 경리가 120억 원을 차명계좌로 횡령했다고 이렇게 드러났었죠. 근데 그 여자분 지금 10년 동안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만 바뀌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일반인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돈 1,000만 원만 횡령해도 잘리거나 최소한 잘리고 고발당하겠을 겁니다. 근데 특검에서 이걸 밝혀놓고 돈을 그냥 다스 계좌에다가 그냥 다시 넣어놓으면 없었던 거를 해줄게가 돼버린 꼴이 된 겁니다, 이게. 이것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란 얘기죠. 왜? 조모 씨, 그 여자분은 왜 120억을 여러 사람의 차명 계좌로 횡령을 했다고 했을까? 조사에서 왜 자기가 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다스는 그 여자분을 해임시키지도 않고 검찰에, 경찰에 혹은 고발하지도 않았을까? 또 검찰 특검은 왜 이 조모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횡령이라고 해놓고 왜 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야간에 앞으로 좀 돌아와서 문제가 된 거 가운데 이번에 특활비로서 문제가 된 거 가운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얘기한 거 알려진 바에 의하면 1억 원을 외화로 바꿔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와 함께 외국 순방을 하는데 김윤옥 여사한테 바꾼 돈을 줬다 라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분명한 것은 품위유지비라는 것이 당연히 있죠. 일국의 대통령이고 일국을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품위유지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특활비도 따로 있습니다. 그건 청와대 특활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라고 한 국정원의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식으로 사적으로 지금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좀 보면요, 그 더불어민주당 그 박훈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요 얘기 듣고 어저께인가요? 18일에 그 돈을 김윤옥 여사가 외화로 바꾼 그 돈을 가운데서 한 3,4천만 원 정도를 명품 뭐 가방인지 뭔가를 사는데 썼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오늘도 그런 얘기를 그 박홍근 의원이 했습니다. 또 재차.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고소 고발한다고 할거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고소할 것 같은데 그 박홍근 의원이
얘기한 거에 잠깐 부연을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국빈 방문 당시에 미국 그 최대의 그 여성 그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 김윤옥 여사가 타이슨스 니만 마커스에서 남녀 경호원과 함께 쇼핑하는 걸 누가 봤다. 뭐 아는 언니가 봤다. 뭐 이런 목격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뭐 박홍근 의원은 좀 원내 수석부 대표는 거의 확실하다는 듯이 얘기는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검찰에서 뭐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 특히 국가안보에 쓰라고 한 국정원의 특활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 이건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홍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19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했고 그렇게 갈 것 같고 또 박홍근 의원도 뭐 회피할 생각도 없고 고발에 대해서 고소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것이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19일 날 또 다른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완전 의혹 공화국 같아요. 근데 뭐 아니 땡 굴뚝에 용기 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의혹들이 나오겠죠. 그 민주당의 그 김현 대변인이 그 브리핑을 통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다스 120억 외에 추가 비자금 80억 원이 또 의혹이 있다. 검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촉구했는데 이게 또 뭔가 또 봤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 현재 다 파악하고 또 국민들도 뭐 다 알다시피 그 다스 그 120억 원 외에 80억 원이라는 부의 자금이 또 추가로 파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80억에 대한 성격이 과연 또 무엇이냐. 이게 만약에 이 돈도 위법하다. 또 뭐 언제 조성됐는지 그 시기에 따라서 이거 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적잖은 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참 이래저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보면은 SNS나 인터넷 또 언론을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요 얘기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스가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답은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스의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냐 그것도 문제겠습니다만 다스의 비자금이 BBK로 건너갔고 여기서 문제가 이제 세금 포탈이 나오는 겁니다. BBK 그 설립을 해서 주가 조작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죠. 그래서 그 BBK의 김경준이가 그걸로 인해서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또 그 감옥 생활하는 와중에 소액 주주들, 피해 입었던 소액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재판에서 분명하게 돈을 돌려줘라고 했는데 그 돈을 감옥에 있는 동안 140억을 다스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청와대가 관여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직권남용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저래 다스에 관한해서도 실소유주라고 밝혀진다 그러면 법적인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특활비 이것이 먼저 터질 수도 있겠죠.
이 특활비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증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다스보다 특활비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죠.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형 씨 얼마나 좋겠습니까? 졸제 8조 원이나 되는 회사가 내 거가 되는 건데. 야간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오는댔던 그 정치 보복 뭐 이런 것들은 좀 국정원 특활비든 다스 문제든 모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서 나온 얘기지. 이게 뭐 검찰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검찰이나 이런 현 청와대에서 짜맞추게 갖고 맞춰갖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끝으로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참 웃긴데요. 발 좀 빼는 듯 하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좀 하니까 아이고 또 정치법이다 하고 같이 또 붙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 아주 거세게 지금 뭐 정치법을 운운하고 있고 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특활비든 다스든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등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등에 칼 꽂고 있는 건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밑에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밑에 사람들이 또 어디서 또 얼만큼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번 생각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잘못했다가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나마 좀 흔적 지우개 나서갖고 좀 어떻게 좀 그럭저럭 하는가 했더니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왜냐 같은 당이었고 뭐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자유한국당도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 좀 처음 시작이라서 제가 아직 말이 좀 서툴고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전달이 제대로 여러분한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조금 더 세세하게 취재를 하든지 자료를 좀 더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